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김지호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2018년 평택복지재단 주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8대 평택시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서준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김사무엘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최울령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이원영 독보노인복지관장입니다. 독보노인 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영애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팽성노인복지관 과장입니다. 현재 관장 직무대행 중입니다. 김소영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입니다. 어디 했어요? 예.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일반 현황, 민선 6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기구는 사무처,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팽성과 북부의 각각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개 시설에 정규직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세출 예산은 총 13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조 주요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를 보면 2014년도 3건, 2015년도 2건을 진행하는 것을 확대하여 2016년도 8건, 2017년도 6건이 진행되었고 금년 포함하여 5년 동안 25건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5조 주요 사업입니다. 민선 6기 주요 성과 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마음치유, 지역복지 역량 강화 교육, 공모사업, 나눔지원사업, 복지정책 재현, 복지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마음치유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처우 개선 일환으로 2016년부터 2년간 142개 복지시설 403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여 심리검사, 진단, 치유 등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연구보고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 등이 소진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역량과 교육은 지역복지 심층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통합서비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5년간 총 30회 교육을 실시해서 총 2,894명의 지역사회 시설 종사자, 보호자, 복지전담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지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복지 실천 교육으로 총 12대기 진행하며 시설 종사자 외에도 이용자와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친근하게 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과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 형식을 통한 평택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년간 51개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총 3억 1,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진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 대북 및 모시메디, 쌀 등 배분과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나눔과 저소득층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수혜자 925명에게 2,693만 원 상당의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지원은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역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등 지역사회의 복지기조 자료로 제공하고 공공시책의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5년 동안 총 379건의 창의적인 복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습니다. 복지 콘서트는 2014년도에 2017년까지 3년간 시행한 문화나눔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나눔, 문화공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문화공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 가구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총 진행하여 2,86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중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조역이 되겠습니다.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수립 추진입니다.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업은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복지와 관련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운영 진단을 통한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재단의 역할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용역 결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전문화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의 확고한 역할 및 기능 강화로 지역복지 선도하는 복지재단을 구현하고자 시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10월 달에서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관내 공공 및 공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의 민관 공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스포츠 재능 기능 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은 전국 최초로 복지 스포츠 분야 상생 협력을 통해 K3 평택 시민축구단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 경기 관람권과 스포츠 강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 문화적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관내 공기업인 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의 후원금과 유해지를 무상 임대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재활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세차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원리에 발맞추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수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연구 수행입니다. 연구사업은 재단의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복지력 연구, 1인 가구 연구, 폐지 수거 노인 연구, 평택복지재단 중기 발전방안 연구 등 사건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연구,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연구 등 2건을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복지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체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민간과 공공, 학계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며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평택 시민과 공공, 학계가 참여한 연구 성과
보고의 개최와 연구사업의 결과를 전문가 집단과 공유해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진 연구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연구 서포트센터 운영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공공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연구과제 공모와 재단의 연구 기능을 활용해서 복지기관의 자체 조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 연구 지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복지 역량 강화 교육, 공무사업, 생활복지 공감 아이디어 공모 전 등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복지 역량 강화 교육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 통합 서비스 복지 등 각 사회복지 분야에서 총 1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 관내 복지 역량에 적용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부사업은 지역복지 현안 해결 및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참여 유도형 사업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2018년도 총 10개 지역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의 복지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복지 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생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복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통해 복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희망나눔터 사업입니다. 평택 희망나눔터 사업은 선진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저소득층 긴급의료 지원,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동하절기 시민인식 선진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은 연 2회 실시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처를 개발하고 지역 나눔 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둘째,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마을 공동체 지향 관점을 갖고 주민 참여, 주민 주도 중심의 복지 사업과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관내 4개 종합복지관과의 협약을 통해 읍면동 지원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관련 민간 및 공기업 자원을 개발해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 산하시설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 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상담 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통해 가족 문제 예방 및 안정적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 복보노인복지관입니다. 2018년도에 평생교육 사업, 노인 상담센터, 사회참여 사업 등 5개 기본 사업과 지역복지 연계 사업, 고용 및 소득 지원 사업 등 6개 선택 사업과 실버 문화대학, 아우리치 사업 등 3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지역사회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평택 북부 노인주거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및 특화사업을 운영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택 복보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들과 소통하고 장애인 가족의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조직 사업 등 주요 국외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기타 4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역사회 상승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복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의 이용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국외 기본사업과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 3개의 신규 사업으로 이용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로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계층 케어 기반 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팽성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노인성이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 24명을 대상으로 기능 강화 사업 및 사회 재활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신체, 인지 능력 유지 및 향상시키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 25명을 대상으로 사회심리 재활사업, 교육 재활사업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인 생활능력 함양과 이용인 욕구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로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1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평택에 남부노인복지관하고 이제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이제 서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평택시 노인 전문 요양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위탁이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그 남부노인복지관하고 팽성노인복지관만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에서 시장의 책무인데 예. 이제 위탁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남부복지관은 영권마을에서 네, 거기서 위탁하고 가져가고, 이제 복지재단에서는 팽성에 팽성하고 하고 북부 북부만 노인복지관 하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재단에서 가져갔다는 거죠? 저 서부는 아직 개원할 겁니다. 서부도 지금 거기는 저기 하고 성공회에서 있죠. 대한성공회에서 가져간 성공에서 거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위탁기관이 영권마을 천공의 복지재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래서 지금 대해서만 왜냐면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재단들이 이렇게 지금 5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두 분만 오셔서 지금 제가 헷갈려서 좀 약간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기 복지재단에서 소관되어 있는 거는 북지노인 북부노인복지관하고 팽성노인복지관 두 군데만 지금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홍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쪽에 보면은
그 이사진이 네.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이게 유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 중에서 네. 상임이사, 이사장, 그다음에 저 상임이사 딱 둘이 유급입니다. 유급인데 그 대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래서 그 연봉제로 계약했고요. 연봉제로? 저 같은 사무처장 경우 약 350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사 선임은 네.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이사사님은 이제 그 전에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시장이 해다가 상임이사장으로 되면서 이사회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아니, 그러게 뽑아서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이제 사무처장,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뽑습니다. 아니 그러게 이사진을 네. 어떻게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이사진에서 했습니다. 네? 복지재단에서 이사를 공개 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요? 예. 그 당연직 빼고 지금 선임직은 이게 공개 모집을 한다고요? 예, 공개 모집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 이사이겠다고 신청했는 거예요? 그 서면이로다가 15일 공고 절차를 거쳐서 복수가 될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공모해서 뽑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공고를 하면은 네. 이제 개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개인 보진입니다. 네? 예. 이거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전직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거 현직 의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잘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거기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지금 등록수는 요거 지금 노인복지타운에 타운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등록한 분들. 등록한 인원수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평균 인원을 그 수치로 나열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북부 노인복지관을 보면은 5,943명이 등록을 해서 하루에 일일 1,160명이 이게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1,160명.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이 신청 자격이 있고요. 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65세 이상 중복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그 노인대학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 문화활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문화활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식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평균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이게 분야별로 나눠 있잖아요.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일일 200명, 북부 장애인 복지관 200명, 250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1,160명이 이용해내는 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 의원님 제가 여기 복지관장이 있는데 복지관장님부터 한번 저 세부적인 네, 설명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부노인복지관 이원영 관장입니다. 사실 저희 그 평택에는 4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저희 북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6,000번째 등록 회원한테 이렇게 상품을 드리고 왔는데 제가 6년째 지금 여기 북부노인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 시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다, 관리하기 힘들다. 그 평택 주변에 화성, 오산, 안성, 용인 다 가보시면은 보통 25억 예산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25명에서 30명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복지관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다 10명씩 있습니다. 저 책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다 3종 복지관이 다 초미니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북부 노인복지관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실례로 안중에 있는 서부 노인복지관은 등록 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리고 평성에 있는 그 평성 노인복지관은 2,600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저기 남부 노인복지관이 3,000명, 이제 3,000명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 노인복지관은 전에부터 계속 6,00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정액해주고 우리 직원들 더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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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00명 인원도 저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기 힘든데 1년 이용 인원이 1,16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 경로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일일?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매일. 예, 매일입니다. 그럼 평성 노인복지관에는 몇 분이나 식사를 하시나요? 거기는 한 3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오는데 350명 예. 정도가 식사를 하신다. 거기는 이제 지리적으로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식사를 좀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한 1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입니다. 이 북부 같은 경우는 300명입니다. 거기 돈은 시에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북부는 600명 정도가 식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300명이에요? 아니 3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무료급식자들. 그리고 300명이 무료급식자고 예, 나머지 300명은 그렇죠. 이제 2,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유료고요. 있습니다. 예. 그럼 평성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기준이 같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억 2천만 원을 복지관별로 가나다라 5억 2천만 원. 해서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정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북부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평성도 어떤 가정을 꾸리려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많은 발품을 해요. 후원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 인원이 많은 복지관, 북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좀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그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자료로 다 요청을 해야죠. 그거는 자료가 아니라 이용 실적이 아니라 그냥 가나다라형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잘라서 줍니다. 아니 그러게 그래서 이건 뭐 증액해 주는 게 맞죠. 하루에 600명씩 식사 제공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가능한 건지 지금 그것도 확신이 안 가는데 600명이 작은 숫자냐고 이게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하나요? 어떻게 11시부터 1시까지요? 통상 그 어르신들이 11시 반 정도서부터 시작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씨가 덥고 초복 같은 때는 특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들 거기 이제 보건소 직원들 우리 타운 직원들이 못 먹어요. 하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일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한 그 문서로 해서 좀 증액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1억 1,300만 원 이게 정책 연구 2건, 현장 연구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거기에 이제 인쇄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자문비 여러 가지 조사위원들 등등해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일반 연구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우리 자체 연구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 용역은 안 주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건가요? 우리가 시로부터 아니면 의원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연구를 할 것이냐 연구해서 활용 가능하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특히 시에다 던져주고 거기 피드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 연구 쪽이네요. 지금 10쪽에 봐도 다 연구. 그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연구 참 어려운 말씀이신 건데요. 연구 이제 먼저 학술적인 거 하고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학술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뭐 통계, 그래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간 현장감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주제가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로부터 요구받은 거, 그다음에 의원이나 시민 공모 등등 해서 연구 과제를 받습니다. 그 하면서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여기 연구실장이 있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8건 했습니다. 8건이 작은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3명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좀 얘기를 좀 해서 이 복지가 사실은 이게 그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그 사회복지부에서도 다뤘지만 이 어린이 출산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복지 문제가 그 앞으로는 그 우리 국가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다루겠지만 더 중요한 그러한 이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연구를 하는데 뭐 인원이 필요하다면은 그 실적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의원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한 뭐 150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이분들 현장에서 요구가 뭔지 좀 살피고 내시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유 600명씩 밥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그 앞으로 더욱더 이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정부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저기 평택복지재단이 평택시에서 지금 출연해가지고 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보사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었고요. 예. 그때 등기 내고 이제 금년에 이제 10년 차입니다. 아까 말했던 남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 노인복지관, 팽성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서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그 청북에 있는 노인 전문 요양원. 그 요양원하고는 좀 예. 개념이 아니, 좀 그러니까 약간 제 말씀은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본래는 시소유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 해야죠. 예, 예. 시소유인데 지금 다 민간인들한테 지금 민간 단체한테 이제 위탁을 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위탁을 줬는데 지금 그 팽성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처음서부터 지금 평택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북부 노인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영꽃마을에서 하다가 예, 맞습니다. 예, 다시 예. 그 지금 여기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예, 예. 있는데 그러면 흐름을 잘 보면 시에서 운영하던 기관들을 민간단체한테 위탁 경영을 지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 평택재단복지관으로 지금 두 기관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시에서 결국은 앞으로는 계속 또 시주도로 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흐름이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그런 그 측면에서 영통마을도 보면- 재단이고 예. 복지재단도 재단이니까 그렇게 제 말 접근하시면 뜻은 그런 의미가 예, 아니고 예. 이게 자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네. 결국은 지금은 흐름들이 대부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상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지금 다른 민간단체로 민간 그 위탁기관으로 줬다가 네. 다시 시에서 다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오는 그 면이 지금 일부러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그 사회 흐름상 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시주도로 운영으로 다 가겠다는 그런 또 의도로도 조금은 읽힐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또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질 말고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든지. 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이제 지경이 있고 이제 위탁이거든요. 시에서 전에 2만 원 위탁을 줬잖아요. 다른 2만 원 업체를 사람을 했다가. 공무원이 충원에다가 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처음부터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민간한테 숫자가 줬다가 예. 사실 결국은 뭐 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이지만 이 평택복지재단도 결국은 시소속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하는 쪽으로 다시 또 그 운영을 하는 꼴 모양새로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모양새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대답하긴 그렇지만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좀 느낌상. 그렇다면 결국은 그 평택복지재단이 더 그 시에서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더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네. 이게 또 지금 민간 위탁을 하다 보면 지금 보통 한 5억 정도, 운영비가 5억 정도 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제안 설명드렸지만 네. 135억입니다. 아니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다른 남부 노인복지관은 5억 데는 2천. 5억 네. 정도를 주면서 네. 그 시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그 금액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자체 수입, 자체 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그 결국은 이 평택복지재단에서도 5억 정도 그 금액 여건은 선에서 비슷해요. 네, 네. 받고 오다 보면 운영상에서 좀 어려운 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저기 남부나 예를 들어 서부 같은 데는 또 자체 사업이 또 있는데, 시에서 또 자체 사업을 한다는 모양새로 놓고 보면 좀 바람직하지 또 않거든요. 그런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체 사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하다 보면, 민간 단체에서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조를 좀 우리가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슨 행사를 통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서 그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주도하는 평택 그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지원받은 금액 외에 나머지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조금은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고요. 예. 똑같이 이제 후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후원금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적우선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 명심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소속의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손을 벌린다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뭐 그렇다면 그렇게 됐다면 뭐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네. 좀 민간 단체에 넘어갔다가 다시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또 단체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그런 모양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시대의 흐름하고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저는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공모에 의해서 이사장님 선임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휴가 가셨죠? 휴가 가시면서 예. 이제 7월 30일자로 이제 사직을 던졌습니다. 아,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사회 통과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종료되실 겁니다. 네, 사직을 던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던졌습니다. 사직서를 내신 그 거죠. 저 이사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등기해서 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몇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조직들이 과연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나. 근데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흡사한 데가 김해시 복지재단 혹시
보셨습니까? 김해시 복지재단이 저는 조금 안 갔고요. 예, 조금 그 직원들이 예, 벤치마킹 많이 해서 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김해 그 복지재단이 보면 뭐 이사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 밑으로 이제 뭐 노인종합복지관 무슨 여성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추모공원, 뭐 사업지원팀, 정책연구팀, 우리 그 평택복지재단하고 유사한 그런 어떠한 업무 분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이사장님이 현직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뭐 체계야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당진 같은 경우 보니 당진 복지재단을 보니까 여기는 뭐 좀 소도시고 해서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정도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인이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천안시 복지재단 알고 계시죠? 예. 천안시 복지재단은 저는 거기 이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 문은수 예, 이사장님. 문은수 예. 이사장님 예. 그 평택복지재단하고 굉장히 흡사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요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 자체가 네. 우리는 이제 거의 사회복지국의 어떠한 그 업무를 좀 약간 이관받아서 하는 그런 업무 스타일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지원해주는 그렇죠. 뭐 기부금 뭐 좀 모금도 하고 또 받은 거를 또 나눠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사장님의 어떤 그 선임 같은 거는 물론 뭐 시에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그 복지재단을 우리가 설립을 했으면 특히 이제 평택복지재단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대표성을 띈 복지재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기구표에 보면 사무처 있고 북부복지타운이 있고 팽성복지타운이 있고 그러면 서부복지타운하고 남부복지타운도 같이 이 조직에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평택복지재단은 이쪽에 기존에 하던 데서 하고 또 새롭게 그 지금 만들어진 남부복지타운은 영꽃마을 또 서부복지타운은 제가 좀 아까 들었는데 어디 성공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조직이 매머드화 되니까는 나눠주는 건지 어떤 그 이유가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평택복지재단이다라고 하면 평택의 모든 복지 어떤 타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지 여기 요거만 하고 또 어디 또 새롭게 또 설립되는 복지타운은 또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평택복지재단은 사회복지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관리보다 예. 이제 지도. 지도. 예, 지도라고 봐야죠. 지도가 관리라고 글쎄, 봐야 되지 않나요? 뉘앙스가 좀 관리하면 상당히 좀 그쪽에서 깊이. 공문을 혹시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받아서 예. 받은 거를 재단 쪽에 내려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직접 오죠. 직접 중앙부처에서 직접 예, 받으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그냥 예. 운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복지타운이 계속 신설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도 보면 135억이더라고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아마 한 47억 정도가 1년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 그냥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한 88억 정도 예 이렇게 지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팀을 보니까 한 11개 팀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11개 팀 정도를 운영하면서 88억의 운영비를 갖고 운영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것 같다. 일단 보기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9월부터 새롭게 이제 신설돼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그 월 10억씩만 따져도 1년이면 한 120억 정도를 그냥 지출을 하는데 지금 이런 복지타운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88억이다. 굉장히 좀 예? 운영비 맞습니다. 운영비 한 8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 복지관 같은 데를 그 어떤 그 노력봉사를 하러 이렇게 가보면 노력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점심 때 보면 뭐 특식비 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봉사단체에서 얼마를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얼마를 특식비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설거지 봉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그런 거를 꼭 왜 특식비를 받아야 되지라고 사실은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복날에 그분들 다 삼계탕 드리면 실제 직원들은 실제 드시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꼭 쓰여야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직 개편, 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 감사한 말씀 예. 드리고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예,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재단은 전국에 32개가 있습니다. 예. 기초에 28개가 있고요. 광역에 7개가 있어요. 이 평택이 유독 시설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2군데, 어디는 자원봉사센터, 어디는 건가, 어디는 실버노인. 그래서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앞으로도 6개가 더 생겨날 운영이고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 상근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근이 좋냐 나쁘다 이거는 선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보다 왜 인건비가 적게 들지? 거기에는 여기 도표는 없지만 우리가 정규직이 86명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공익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국가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했다니까 자원봉사 숫자들 이분들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짜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자분들, 이제 고마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지재단을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 연구를 다시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잘 담아서 1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줘봐서 이 전국에 28개를 저도 파킹이 있는데 구구각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거 한번 기회가 되면 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서부복지타운이 이제 개관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권역별로 네. 다 이제 뭐 팽성, 북부, 남부, 서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권역별로 형평적이고 정말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 못할 일이 있는데요. 어디는 유탁지구 시에서 주고라는 거는 민간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저희들도 함부로 안 해요. 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유탁을 주던 예. 안 주던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추가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아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남부노인복지관이 2005년도서부터 시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2005년도에.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은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위탁을 준 거고, 이제 평성노인복지관은 2009년도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위탁을 민간한테 준 거예요. 이게 민간 위탁 기관한테. 그다음에 이제 청북에 있는 그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가 2007년도에 줬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애초부터 우리 복지재단이 그 설립이 돼가지고 이걸 위탁을 안 주고 이 기관들을 애초에 그 복지재단에서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갔다면 지금 마냥 그런 그 조직 정비가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복지재단이 좀 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까 마냥 남부, 북부, 서부 이런 복지관들에 대해서 벌써 민간한테 위탁기관을 줬던 거예요. 줬어서 그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민간 영권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위탁을 이제 평택복지재단으로 이제 넘어온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3년에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분들 기한이 이제 다시 재계약을 오면 앞으로 이제 5년으로 가자라고 개정안을 놨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만큼은 좌우지간 우리 이은하 의원님 얘기했던 것 마냥 우리 복지재단이 먼저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갔다면 모양새가 체계가 참 좋게 됐을 텐데, 먼저 민간인 위탁기관한테 준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늦게 생겨서 모양새로 놓고 보면 평택시에서 민간인한테 줬다가 민간재단을 설립을 해서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의 어떤 이런 모양새가 지금 오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 이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문제는 이제 뭐 시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내가 우려스러웠던 부분, 나도 복지로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마냥 재단 그 비용이 상당히 적어요. 그 아까 88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민간한테 준 것, 민간 위탁기관한테 준 거는 이제 5억 정도인데, 그 사람들도 사실 그거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마냥 자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민간인들은 이제 자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이 덜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자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모양새가 상당히 좀 좋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게 이제 시대 흐름상 과연 맞냐, 이게 조직정비, 쉽게 말하면 조직정비로 해서 한쪽으로 복지재단으로 다 위탁기관이 넘어왔을 때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최일선에서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뭐 이렇게 한마디씩 듣고 싶지만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한마디씩 하실래요? 하실 말씀 뭐 아니 그 1분 이내로 해서 그 어떤 뭐 애로사항이어도 좋고 건의사항이어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예, 복지재단 정책지원실장 서준호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결정에 의해서 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이나 다양한 그 직종별 복지관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저희는 민법에 의한 거고요. 일반 복지 그 시설들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그런 다양한 복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 거하고 재단과의 그 성격을 조금 더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전문된 기관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더 현장에서 힘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경영행정실장 김사무엘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복지재단 그 사무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을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뭐 재물이나 기타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정원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 저희가 설립되고서는 정원이 15명인데 15명을 계속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연구를 하고 이제 3개 부서에 이제 평균 3명이 이제 각자 이제 업무들을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증원이 이제 우선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산하 시설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나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어떤 그 창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적인 사안은 재단에서는 이제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지를 못합니다.
예, 그걸로 인해 갖고서는 산하 시설을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조금 더 역할을 또 정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의 연구실장 서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평택복지재단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고 평택시 현안이나 아니면은 시의원분들과 또 그 시설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다양한 실무자분들 그리고 또 센터장님들과 함께 그 귀 기울여서 많은 것들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시의 어떤 그 복지 정책에 있어서 밑작업이 되는 것이 바로 연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시의원님들 그리고 그 시청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그 관장님들과 그리고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잘 청취를 해서 그 평택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위원님들께 또 많은 또 질문과 또 필요한 연구들이 있을 때 그때 또 많이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을영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요 다양한 가족을 위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저희 쪽에서는 가족을 삭제하기 때문에 가족의 교육과 상담 부분 특히 또 다문화 가족 저희가 2016년도에 통합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였고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가면서 지금은 명칭이 하나로 쭉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항상 다문화 가족한테는 한국어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저희 직원과 저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도록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으며 또 사업하는 중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콜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북부 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오늘 너무 저도 마음이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평택에 있는 장애인 복지의 현황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장애인분들의 욕구는 사실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구 대비 저희 이제 장애인 복지 현황의 시설 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생애 주기의 현황들을 잘 이렇게 전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택 북부 우리 이 복지 타운을 한번 의원님들 방문하셔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신다면 시설이 너무나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쪼르륵 1, 2, 3층으로 시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의 그 좀 여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 고독 타운이 생기면서 이 북부 그 장애인 복지 타운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이 시에서 이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평택의 여건상 그리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80만을 내다보는 그 도시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평택 그 타운 장애인 복지 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 각도의 또 그 조언과 또 관심과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북부노인복지관장 이원영입니다. 예, 저희 북부노인복지관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매달 50명에서 70명 신입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복지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솔직히 어르신들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가 않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 전에 그 김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려면은 저희들은 이제 재단 전입법도 없고 저희들이 이제 후원 받아서 이렇게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뭐 다른 곳에 3,000명 있는 거 하고 6,000명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300명은 시에서 2,700원이 나오지만은 저희들 일반 어르신들은 2,000원 주고 그 식사를 구매하세요.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밥을 어르신들이 다른 일반 어르신들이 뺏어 먹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저희들 보고 2,000원 내고도 그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식판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밥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후원받아서 이렇게 메꾸는데도 사회복지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28년째 지금 사회복지를 하지만은 솔직히 저희 평택이 너무나 직원이나 지원이 제대로 복지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변 시에 한번 방문해서 정말 실태 조사를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계속 제출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 부분에 있어서 계속 늘어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폭염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방을 만들어서 남녀 사랑방에 좀 쉬었다가 가시게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이 더운데 그냥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저희들 아까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 일반 민간하고 공공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저희들은 겉모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타운은 건물이 굉장히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안에 가면 너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후원받기가 힘든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역지사지가 돼서 좀 더 많은 후원자들이 와서 지금은 다른 복지관보다 솔직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좀 괜찮지만은 그 운영비, 인건비 빼고 운영비를 거의 다 후원금에 의존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서비스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팽성노인복지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9년 5월부터 평택복지재단의 직원으로 해서 이제 팽성복지타운에서 계속 지금까지 근무를 했고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거의 만 9년, 내년이면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일하면서 조금 속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팽성노인복지관은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팽성 지역은 또 농촌 지역이고 그 접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뭐 안정리 객사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남산리에 버스도 시내에서 다닌다고는 하는데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합니다. 네. 대신에 저희는 그만큼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면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야 되고요. 또 어르신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어르신들이 오세요. 근데 저희는 뭔가 서비스를 하나 드리려고 해도 정말 동네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다 할애해 가면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 뭐 예전에 계셨던 뭐 의원분들이나 이런 외부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 저기 팽성 직원들은 하는 일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솔직히 저희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일하면서 속상했던 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 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고생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아시게 되더라도 저희 직원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예,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번에 에바다 사건으로 해서 몇몇 보호자님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해서 대기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주변에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각 시설마다 대기 인원도 10명, 30명 이렇게 되는 상태세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뭐 제반 여건들도 더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 재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엄격한 규정과 제반 안에서 민간으로서 민간 사회복지사로서 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사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